안녕하세요. 또 오늘 또 해설 강의를 또 시작을 해야죠. 이제 오늘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늘려요. 이제 재산세로 들어가요. 재산세 전범위이기 때문에 재산세에서 혹시 이제 문제가 이제 총 세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20문제를 풀어보고 이 중에서 세 문제를 맞출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재산세 부분을 먼저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수업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설 강의 듣기 전에 뭐 좋아요 같은 게 있죠. 좋아요도 눌러 놓으시고 구독 눌러 놓으시고 그러고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먼저 1번부터 한번 가보죠. 재산세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그럼 재산세라는 것은 내가 이 재산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에 대해서, 그래서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린다. 세금을 물린다 해서 이게 응익과세라고 수익, 응익과세.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린다.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학설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들으시고, 그다음에 재산세는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이라 해서 보유과세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공부상의 내용과 사실상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사실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이라는 걸 아시겠죠? 재산세 과세권자는 시, 군, 구. 시군구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물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물리지 않아요. 그래서 자동차라는 게 들어가서 4번 틀렸어요. 네, 과세 대상의 토지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하는 인세이고, 그럼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별과세인 물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문제 2번. 2번은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첫 번째 1번에서 토지란 그랬네요. 토지라는 것은 토지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하고 사실상 토지, 모든 토지를 말하고,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 가지로 나눠져요. 이제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된 건물의 전부 또는 그 부수 토지. 그럼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 주택이라는 것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수 토지를 하나로 묶어서 주택이라 한다. 이렇게 봐주시고, 여기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데 이 건물과 토지를 따로 띄어서 과세하지 않고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주택으로 과세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다가구 주택이라는 것은 1가구가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따로 분리된 부분이 있으며 그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제 겸용주택에서는 1구라는 게 있고 1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구라는 것은 면적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면적 크기가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1동은 면적 크기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구에서 이미 크기 비교했으니까. 그런데 앞에가 1구 해놓고 뒤에 쭉 가서 보니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입니다. 면적 크기 비교가 안 됐죠. 면적 크기를 비교한다 이 말은 전체 중에 주거용이 50% 이상이며 주거가 차지하는 게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크기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크기 비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1구에서 크기 비교가 안 돼 있으니까 5번 지문 요거는 틀렸어요. 1구가 아니라 1동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돼요. 이제 문제 3번은 이제 과세 구분의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거. 경작에 사용하지 않았다. 실제로 개인들이 직접 경작에 사용하지 않으면 종합합산과세, 종중이 소유하는 것은 분리과세, 축산용, 목장이네요. 목장이라는 것은 울타리 있죠.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과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았다. 그럼 무허가 건물의 부속의 토지는 별도합산이 아닌 종합합산과세. 그럼 4번이 답이네요. 해원제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분리과세인데 우리가 배울 때는 고율 분리과세라고 배웠죠. 고율 분리과세든 저율 분리과세든 모두 다 분리과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요.
4번은 과세가 옳지 않는 거. 그다음 염전. 염전 그러면 염전은 무조건 분리과세. 염전은 소금 생산이니까 염전은 분리과세. 그럼 4번은 1번이 답이에요. 네, 종중은 분리과세. 축산용 나오면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과세. 네, 좀 보니까 요게 이제 4번이 함정이에요. 스키장이나 골프장 토지 중에서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다.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별도 합산. 네, 부동산 투자회사가 그 목적 사업을 위해서 사용했다. 목적 사업이라는 게 생산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산 활동으로 사용하니까 분리과세. 생산 쪽으로 사용하는 것은 분리과세.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이제 5번 가보죠. 이제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거. 이제 법인 소유네요. 1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게 공급한다. 농가에게 공급한다의 말은 농민들에게 제공해 가지고 경작을 시킬 목적이니까 분리과세. 네, 농업 법인이 소유한다. 이거는 농민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직접 실제 영농 경작에 쓰고 있으니까 이것도 분리과세. 농산물 가공이 주업이다. 그 가공이 주업이라는 것은 경작은 하지 않았어요. 경작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는 농산물 가공만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종합합산과세. 네, 사회복지사업자가 소비 목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직접 경작해서 소비했어요. 경작해서 소비했기 때문에 분리과세. 네, 매립이나 간척으로 법인이 취득했지만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직접 경작하고 있으면 분리과세.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문제 6번. 공장의 용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자, 군 지방에 있는 공장으로서 입지 기준 면적 생산 쪽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분리과세. C의 공업지역도 공장에서 생산하는 지역이니까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과세. 2번 맞았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특별시 산업단지도 공장이 있어야 될 지역이니까 입지 기준 초과라는 글자가 보이면 무조건 초과는 종합합산과세. 생산 쪽으로 사용하지 못했으니까 종합합산과세. 네, 상업지역 안에 있는 공장은 여기서 공장이지만 공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반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요.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로 봐가지고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일정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합산과세. 그래서 여기서는 상업지역 안에 있는 건 분리과세가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주거지역 안에 공장도 이것도 똑같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것은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기준까지는 분리과세.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것은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이나 종합합산. 그래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6번은 2번이 답이 돼요. 네, 7번. 별도합산 토지로 모두 묶인 걸 찾아봐라. 그래서 별도. 네, 종중 나오면 무조건 종중 나오면 종중은 분리. 그다음에 법인 묘지용 토지다. 법인 묘지용 토지는 이건 납골 땅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상가의 땅이니까 별도합산과세. 네, 해원제 골프장이 아닌 그냥 일반 골프장용 토지 중에서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요건 특이하게 별도합산과세. 그다음에 자동차하고 관련된 것은 두 개로 나눠봐요. 원칙적으로는 자동차 관련된 건 별도합산과세. 자동차 중에서도 터미널로 사용하는 것만, 터미널용으로 사용하는 것만 분리과세. 그럼 여기서는 자동차 중에 터미널 아니죠. 터미널이 아니니까 여기는 별도합산과세. 그럼 별도합산과세로 묶인 거 찾아라 했으니까 니은, 디귿, 니을. 그래서 7번은 5번이 답이네. 니은, 디귿, 니을 이게 답이에요. 모두 묶인 걸 찾아라 했으니까 5번 찾으셔야 돼요. 8번. 이제 납세 의무자가 아닌 거. 그럼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1번. 과세 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았네요. 예,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그럼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으면 매수계약자.
그다음 두 번째, 공유 재산인 경우에 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지분 표시가 있으면 지분율로,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하게. 그럼 여기는 지분이 있으니까 그 지분에 대해서 지분 표시, 지분대로 나눠서 그 지분 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이제 3번은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 재산이네요. 그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가 수탁자로 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수탁자예요. 요게 시험 전에 법이 개정이 되면 개정된 걸로 꼭 바꿔서 이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 동그라미 4번에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서로 다를지라도 실제 주인이 있으니까 그때는 사실상 소유자가 세금을 내시면 돼요.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그럼 4번이 답이 돼요. 이제 환지로 인하여 채비지나 보류지로 정한 경우, 채비지나 보류지로 정했을 때는 사업 시행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8번은 정답이 4번이었어요. 자, 9번 가보죠. 그럼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옳은 사람을 찾아라. 그럼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내는데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6월 30일이네요. 그러면 6월 30일 날 잔금을 지급했더라도 6월 1일에 소유자를 찾아야 돼요. 자, 6월 1일에 소유자는 아직 거래가 안 됐으니까 매도인이 세금을 내겠죠. 그럼 매도인은 갑이네요. 갑이라는 사람이 100% 다 내셔야 돼요. 그럼 정답은 1번. 자, 10번. 옳은 것은 모두 골라라. 그래서 올바른 걸 모두 고르라는 거예요.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달랐네요. 소유자가 다를 때는 전체 세금을 계산해 가지고 감정가액 비율로 나누면 안 되고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셔야 돼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 분해 가지고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 가지고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그 1번 탈락. 기억은 탈락이에요.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었을 때는 그때는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맞았네요. 네, 국가 등과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는 매수 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여기서는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니은 디귿 2개. 10번은 니은 디귿. 그러면 답은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제 문제 10번 가면 11번. 재산세 과세 표준은 옳지 않는 거. 1번은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나 건축물이나 주택 세 가지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가지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 곱하여서 한정한 가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지나 건물이나 주택은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는 거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거래에 대해서 사실상 가격이 확인이 된다고 해서 사실상 가격을 과세 표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가격이 확인이 되더라도 사실 가격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액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건물에 대해서는 50에서 90인데 지금 현재 정해진 것은 70%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도 50에서 90인데 지금 현재 정해진 것은 70으로 정해져 있어요. 주택은 40에서 80인데 지금 현재 주어진 것은 60%로 이렇게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문제 12번 가보죠. 2020년분 재산세 과세 표준을 구해라. 그럼 주택이네요. 주택이면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액이에요. 6월 1일치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3억에다가 여기에다가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을 정해라 그랬으니까 시가 표준액에다가 곱하기 60% 하면 돼요. 그러면 36 그럼 1억 8천 되겠네요. 12번은 1억 8천.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별것 아니죠. 알고 보면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알고 있는가 그거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네, 13번은 이제 세율 문제인데 종합합산 토지는 0.2에서 0.5, 별도는 0.2에서 0.4,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 목장이면은 0.07,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은 4%. 근데 공장 용지나 염전이나 터미널로 사용하는 것은 요거는 소금 0.2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0.2%. 0.25가 아니라 0.2. 그럼 13번은 5번이 답이 돼요.
예,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대상을 모두 골라라.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여기 개수를 물어보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았을 때는 여기는 종합합산 대상. 종합합산 대상은 초과 누진세율. 종합합산이니까 초과 누진세율로 가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로 영농에 농사짓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방의 과수 농지. 그럼 농사짓고 있는 군 지역의 농지는 0.07%. 그럼 이건 비례세율이네. 그래서 두 번째 건 탈락. 세 번째는 사회복지 사업자가 소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소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지니까 0.07%. 이것도 비례세율이네요. 비례세율이니까 여기도 탈락. 그다음에 초과라는 글자 보이네요. 초과라는 글자가 보이면 무조건 종합합산과세. 초과는 종합합산과세고 초과되는 것은 여기서는 초과 누진세율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종합합산 토지니까. 그다음에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부속토지 시가표 2%에 미달됐다. 2%에 미달했으니까 2%에 미달됐으면 여기서는 두 갈래네요. 바닥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 과세.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는 종합합산 과세. 그래 바닥까지는 별도라고 했으니까 초과 누진세율. 네, 바닥을 제외한 나머지는 종합이라 했으니까 또 그래도 초과 누진세율. 어떻게 된 초과 누진세율이네요. 그럼 이제 초과 누진세율로 가는 건 총 몇 개냐 그랬으니까 기억 하나, 그다음에 니을, 미음 해서 총 3개. 자, 3개죠. 그럼 3번 3개로 답을 하시면 돼요. 자, 문제 15번. 자, 15번. 이런 거 문제 풀 때가 이제 혼동하시면 안 돼요. 2019년도 고지된 재산세가 50만 원이다. 자, 2019년에 재산세가 50만 원이에요. 근데 2020년 재산세 산출세액이 산출세액이에요. 산출세액이 110만 원 세금이 계산됐네요. 그런데 이게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상한제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이다. 그럼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이면 100분의 105가 적용이 돼요. 3억까지는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까지는 100분의 110, 6억을 초과하면 130. 그러니까 이제 상한제는 작년에 냈던 50만 원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3억이니까 105를 적용해요. 그럼 5, 25, 52만 5천 원이 되겠네요. 52만 5천 원이 올해 상한제니까 이 둘 중에 더 적은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52만 5천 원 해서 요거 3번을 답으로 딱 찍었을 거예요. 근데 거의 많은 분들이 지금 3번을 찍었을 거예요. 아차, 주택이라고 했잖아요. 주택이라고 했고 전체 금액이 지금 20만 원 넘었죠. 20만 원이 넘었으니까 그중에서 7월 달에 내야 될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반절은 7월 달, 나머지 반절은 9월 달. 그래서 7월 달에 내야 될 세금을 물어봤으니까 7월 달에는요 52만 5천 원에 반띵하면 되겠죠. 반절로 나누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6만 2,500원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5번은 1번이 답이 되시는 거예요. 네, 많은 분이 지금 3번을 찍었을 거예요. 3번을 찍은데 전체 주택에 대한 세금은 20만 원만 넘으면 반절은 7월 달, 반절은 9월 달에 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는 7월 달에 내야 될 걸 물어봤으니까 전체 내야 될요. 이 중에서요. 요걸 내야 되는데 이 금액의 반절만 7월 달에 내니까 답은 1번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많은 분이 지금 3번 해놓고 내가 지금 3번 했는데 거의 3번에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1번을 택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이런 문제를 한 번 정도 풀어보신 분은 1번을 답을 택해요. 근데 안 풀어보신 분은 무조건 3번을 택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 유형을 잘 보셔야 돼요. 2020년에 내야 될 재산세 그러면 3번이고 7월 달에 내야 될 재산세 그러면 1번이고 만약에 또 9월 달에 내야 될 주택분 재산세 그래도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7월 달에 한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 중에 2분의 1만 세금을 7월 달에 내겠습니다. 자, 16번.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그 토지 소유자에게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내게 하시면 돼요. 주택에 대한 세금은 6월 1일이 기준이고 전체 세금 중에 반절은 7월달, 반절은 9월달. 오, 앞에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 살짝 숨어져 있네요. 하나가 숨어져 있죠. 앞에 문제에 요 지문만 읽어보면 앞에 틀렸네 하고 얼른 가 수정을 해야 돼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와 납기, 돈 내는 날짜가 같기 때문에 한 장의 고지서로 묶을 수 있어요. 또 주택에 대한 납세지, 재산세 납세지는 무조건 그 물건 소재지, 주소지 그러면 안 돼요. 주소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가 납세지가 됩니다. 그럼 정답은 5번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16번 5번이에요. 이제 17번. 부가징수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주택에 대해서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이다. 20만 원. 그러면 20만 원 이하는 7월 달에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7월 달에 한 번에 징수할 수 있고.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늦어도 납부 개시 5일 전까지, 10일이 아니라 5일 전까지는 고지서를 보내주시면 돼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하면 되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가 같으면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에서 나올 수 있고 또 2,000원 미만이었을 때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7번은 2번이 돼요. 이제 18번 가보죠. 물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은 불허가 통지를 받았을 때는 통지를 받고 나서 10일 안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이 돼요. 근데 물납 허가받은 부동산을 물납하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고 재산세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물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재산세만 물납이 되는 거고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는 물납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는 재산세만, 요 밑에 재산세만 하고 써놨네요. 3번이 틀렸죠. 물납 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하기 부적당한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다. 그럼 그때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19번. 분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1번은 납부할 세금이 250을 초과하면 2개월 안에 분할할 수 있고 분할하려고 하는 사람은 납부기한 10일 전 틀렸네요. 납부기한 10일 전 납부기한 내에만 하면 돼요. 납부기한 내. 그럼 납부기한까지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7월 31일이 납부기한이다. 그럼 7월 31일까지. 만약에 9월 30일이 납부기한이다. 그럼 9월 30일 그 마감날까지만 신청을 해주시면 되지 반드시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2번 틀렸어요. 이제 분할 납부는 250을 초과하고 500만 원 이하가 됐을 때 250은 넘었지만 500이 안 넘었을 때는 250 초과액을 분할할 수 있고 500이 넘어버리면 그 세금의 50%까지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럼 분할 납부 신청할 때는 고지서 한 장을 2개로 나눠야 되니까 다시 재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야 될 고지서와 나중에 내야 될 고지서를 분할을 해서 발급을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20번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비과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아봐라 그랬어요. 자, 1번은 비상재. 그럼 이건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거죠. 국가가 관리하니까 부과하지 않습니다. 철거 명령을 받았으며 건물 철거하겠으니까 그 철거한 부분 그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철거 명령을 받은 건물이니까 건물 부분만 비과세고 토지 부분은 과세예요. 만약에 그중에 일부만 철거했을 때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다음 임시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1년을 생각하세요. 1년요. 1년이 안 되는 건 비과세, 1년이 넘는 건 과세. 단 1년이 안 되는 것 중에서도 사치하는 재산은 제외시켜라. 이 말은 사치성의 재산은 1년이 안 돼도 무조건 요거는 과세니까 제외하시고. 이제 4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되 이제 그럼 여기서는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유상이었을 때는 과세, 무상이었을 때만 비과세예요.
국가가 내 물건을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 1년도 안 되는 것은 1년 넘게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쓰는 것은 유상으로 내한테 돈을 주고 쓰면 과세, 무상이었을 때는 비과세. 그럼 4번 틀렸네요. 근데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우리 국가나 외국의 정부가 소유하는 거 원칙은 비과세인데 단 우리 정부에게 세금을 물리면 우리 정부에게 세금을 물리는 외국 정부의 재산에 대한 우리도 상호주의에 따라서 그때는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재산세 문제를 풀어봤는데 오늘 문제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은 주택에 대한 세금을 낼 때 반절 낸다는 거 2분의 1, 2분의 1 낸다는 거 모르시면 계산 문제 하나 풀기가 어렵다는 거 그거 주의를 좀 해주시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멘트를 한번 가보죠. 결코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다네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지. 열심히 공부를 안 하고 내가 어떻게 답만 손으로 찍어가지고 나 이거 어떻게 대충 답만 좀 몇 개 맞춰가지고 시험 보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볼 때쯤 되면은 거의 한 100일 안짝으로 돌아올 거예요. 이제 100일 안짝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100에서 밑으로 카운트 내려가는 거 순식간에 내려가 버려요. 순식간에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마지막 마무리 정리 철저히 해가지고 마무리를 진짜 잘 하셔야 돼요. 마무리 정리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가서 문제가 쉽지 않다는 건 꼭 알으셔야 돼요. 우리 이제 시험 문제 쉽게 내줄 거란 생각을 버리시고 문제는 평상시하고 동일하게 아마 나올 거예요. 올해 이제 우리가 공부할 여건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다른 시험들을 보니까 전부 똑같이 예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태로 문제를 출제하니까 문제 난이도가 낮을 거다 이런 생각 버리시고 기존이나 지금 똑같은 문제 유형으로 나올 거라 생각하시고 지금 하던 대로 열심히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네요. 네, 여기서 해설을 마치죠.